피아노 교수법, 고급, 강의 2, 현대 피아노 연주의 해석 패러다임. 여러분, 이번 고급 과정에서는 지금 한국, 유럽, 미국의 전문 연주자 교육에서 실제로 논쟁되고 또 현장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5가지 핵심 축을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악보 중심 해석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흔히 정확하다고 믿는 방식이 실제로는 얼마나 제한적인지 그 근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둘째, 역사적 연주 관행과 현대 피아노의 거리입니다. 과거의 악기 음향 스타일이 오늘의 피아노와 어떻게 충돌하는지 실제 사례로 보겠습니다. 셋째, 작곡가 의도와 텍스트 기반 해석의 차이입니다. 악보를 해석의 절대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보다 넓은 문헌 자료 기반으로 볼 것인지 비교하겠습니다. 넷째, 20세기 이후 해석의 흐름 변화입니다. 호프만에서 브렌델, 그리고 오늘의 연주까지 해석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피아니스트의 해석 전략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해석은 무엇인지 실제 레슨 실기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방식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대부분의 교육은 악보 충실성을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하지만 고급 단계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악보는 음악이 아닙니다. 악보는 단지 기록된 흔적일 뿐이고 음악은 그 위에 존재하는 해석, 소리, 시간, 호흡의 예술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학생 연주와 피아니스트 연주의 차이가 갈립니다. 학생 연주자는 기호가 있으니까 그대로 지킨다에 머물죠. 하지만 전문가는 묻습니다. 이 기호가 당시에 어떤 의미였나? 이 작곡가의 문법에서 이 표시는 실제로 어떻게 들렸을까? 예를 들면 프레이즈의 숨, 루바토의 자연스러운 이동, 음색 변화, 시대별 포르테 스타카토의 다른 개념 같은 요소들은 악보에 정확히 적히지 않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을 이해하지 못하면 연주가 평면적이고 아무리 정확해도 프로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단락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은 하나예요. 악보는 출발점이지 도착점이 아니다. 피아니스트는 악보를 넘어 그 시대의 어법, 악기, 미학, 연주 관습까지 이해하며 악보 속의 여백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감각을 갖추는 순간 여러분의 연주는 학생처럼 치는 연주에서 비로소 피아니스트의 해석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단락에서 이야기했듯이 악보 충실성만으로 음악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사실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의 두 번째 주제인 역사적 연주 관행과 현대 피아노의 거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연주하는 피아노는 19세기 초반의 악기와는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현대 피아노는 강철 프레임, 훨씬 무거운 현 장력, 더 깊은 건반 무게, 확장된 음량, 지속력이 긴 페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반면 바흐, 모차르트 초기 베토벤이 사용했던 악기는 가벼운 건반, 짧은 사운드, 제한된 음량, 페달 자체가 거의 없거나 매우 단순한 구조였죠. 그러니 그 시대의 표기인 스타카토, 악센트, 포르테, 디미누엔도는 그 시대 악기의 한계와 음향을 전제로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그 표기를 현대 피아노에 그대로 적용하면 음악은 종종 과도하게 건조해지고 지나치게 딱딱해지고 불필요하게 장식적인 느낌까지 생깁니다. 이 말은 당시 방식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쓰는 악기에서는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즉, 역사적 연주 관행은 참고자료이지 현대 피아니스트에게 절대적 규범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기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악보를 충실히 따른다는 것의 의미는 항상 당시 악기의 조건을 이해한 상태에서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이 지점이 바로 고급 교육에서 다루는 해석의 전문성이며 여러분이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도달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역사적 연주 관행은 오늘의 피아노와 완전히 다른 조건 속에서 만들어졌고 당시 방식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생기죠. 현대 피아니스트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 오늘의 세 번째 주제인 바로 작곡가 의도 대 텍스트 기반 해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작곡가 의도라는 개념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마치 어디엔가 완벽한 답안지가 존재할 것 같지만 실제 음악 연구에서 작곡가의 정확한 의도는 대부분 기록되어 있지 않거나 모호합니다. 초판, 자필, 교정악보, 출판본. 이 모든 자료가 서로 다르고 어떤 버전이 원본인지부터 논쟁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베토벤 작품만 보더라도 같은 소나타가 판본마다 액센트 위치, 페달 지시, 다이내믹이 다르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우리는 남아있는 악보, 즉 텍스트를 최대한 신뢰하되 그 위에 시대적 스타일, 작곡가의 언어인, 음계 화성 문장 구조, 피아노라는 악기의 가능성과 한계를 근거로 해석적 판단을 덧입혀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의도와 텍스트는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는 축이라는 사실입니다. 고급 단계에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악보를 정확히 읽어라가 아닙니다. 또 내 감성대로 해석해봐도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근거 있는 해석입니다. 근거란 무엇인지 명확히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악보, 남아있는 텍스트 자체입니다. 2. 작곡가 언어, 그 작곡가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장, 리듬, 음향적 습관입니다. 3. 역사적 맥락, 작품이 어떤 악기, 어떤 공간, 어떤 청취 문화를 전제로 했는지입니다. 4. 현대 피아노의 가능성, 과거 악기에는 없던 음량, 색채, 연속적 페달링, 테크닉입니다. 5. 일관성 있는 논리,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해석 전략이 존재하는가, 입니다. 고급 연주란 이 5가지 기반이 서로 모순되지 않게 작동할 때 등장합니다. 그래서 해석 수업에서 우리는 맞다, 틀리다를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선택은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3번째 주제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해석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논리적 음향적 판단의 영역이다. 감정은 그 위에서 비로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결과입니다. 이제 다음 단락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볼 겁니다. 텍스트 기반 해석이 실제 연주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작곡가 의도라는 개념이 왜 현대 해석학에서 제정이 되고 있는지 조금 더 실천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 우리는 해석은 감정이 아니라 논리적 음향적 판단의 영역이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가 실제로 어떻게 현대 해석학의 흐름을 바꿔놓았는지 이제 드디어 그 전체 판도를 살펴보려 합니다. 즉, 지금부터는 이론이 아니라 역사적 흐름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연주하고 가르치는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20세기 이후 해석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19세기 말까지 해석의 기준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악보의 지시를 충실히 재현하는 것, 즉 정확한 텍스트 구현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죠. 템포, 악센트, 프레이징을 가능한 한 기록된 그대로 작곡가의 의도를 문자 그대로 보존하려는 경향. 당시 음악학의 중심도 텍스트 비평이었고 연주자 역시 얼마나 정확한가가 실력의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호프만, 슈나벨 같은 거장들이 등장하면서 음악은 단순한 정확성의 영역이 아니라 개성, 사운드, 구조, 문맥을 함께 고려하는 입체적 해석 위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이 흐름은 브렌델, 트리포노프 같은 현대 피아니스트들의 와서는 더욱 정교해져서 이제 하나의 미학으로 설명될 수 없는 다원적 해석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쉽게 말해 정답 하나가 있던 시대에서 다양한 답이 존중되는 시대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바로 3단락에서 이야기한 원리 때문입니다. 음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감정이 아니라 음향, 구조, 문맥, 악기 역사로 이동하면서 해석의 기준 자체가 다층화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해석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첫째, 텍스트에만 근거할 수 없다. 즉, 악보는 불완전한 문서이다. 둘째, 작곡가 의도를 단일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시대, 악기, 관습이 모두 다르다이지요. 셋째, 사운드와 시대적 스타일을 함께 읽어야 한다. 즉, 다원적 판단 필요하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왜 현대 피아노 교육에서 단일한 정답을 강요하지 않는지, 또 왜 같은 곡을 가지고도 연주자마다 완전히 다른 해석이 가능한지
이제 이해되실 겁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이 다원적 해석의 시대가 연주자에게 어떤 실천적 기준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교수법에서는 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현대 피아니스트는 이제 한 가지 정답을 찾는 시대에 살지 않습니다. 정확성만으로 평가받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각 작품 각 시대 각 악기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득력 있는 해석 논리를 스스로 구축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1. 다양한 자료 비교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초판, 자필, 교정악보, 다양한 에디션을 비교하는 작업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정을 위한 자료이지 여러분의 해석을 대신 만들어주는 답안지가 아닙니다. 2. 시대 양식과 현대 피아노 특성, 그리고 홀의 반응에 대한 인지입니다. 베토벤 시대의 포르테 피아노는 무게, 음색, 페달 구조, 반응 속도 모두 지금과 달랐죠.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21세기 피아노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입니다. 따라서 당시 양식은 최대한 존중하되 현대 피아노의 음향적 가능성과 연주 공간의 반응까지 포함해 전체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3. 해석의 구축 순서입니다. 오늘날 해석의 핵심은 큰 구조에서 세부 터치로 내려오는 순서입니다. 첫째, 큰 흐름, 즉 전체 구조를 말합니다. 작품 전체의 호흡과 긴장 설계이지요. 둘째, 중간 흐름 다시 말해 프레이즈입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에 의미하지요. 셋째, 미시적 요소, 즉 손가락 터치, 음색, 미세 페달입니다. 여러분이 이 순서를 정확히 따르면 작품의 논리, 맥락, 개성이 균형 있게 나타납니다. 4. 해석의 구축 순서에 이어 해석의 목표는 정답이 아니라 설득력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해석만 존재하던 시대를 지나왔어요. 오늘날의 목표는 맥락, 논리, 음향, 개성의 균형이 잡힌 설득력 있는 해석입니다. 그 설득력이 바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되고 그것이 현대 피아니스트의 경쟁력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5개의 단락을 통해 현대 피아노 해석이 요구하는 기준과 그 배경이 되는 연주학적, 음향적 변화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얻은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해석은 감정의 즉흥이 아니라 역사, 텍스트, 악기, 음향, 논리를 종합해 설계하는 지적인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비로소 여러분의 감정, 개성, 예술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작품을 연습할 때 오늘 배운 다층적, 다원적 기준을 실제 연주 속에서 하나씩 적용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여러분의 연주는 단순히 예쁘게 치는 연주가 아니라 설득력 있는 연주, 생각이 있는 연주, 시대를 이해하는 연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